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조직적으로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 이게 예,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의원님, 이 예, 사안 좀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제 최초에 제가 29일 날 네. 경찰청장 청문회 때 음. 제가 그 백일훈 경정을 제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아, 제가 증인을 신청해서 이것을 이거 공론화시켜서 알린 거죠. 그 그러니까요. 사람 예. 증인 신청을 했는데 네. 이 과정을 보면은 제가 약간 이 개요를 좀 간단히 예, 말씀 주시죠. 예, 이게 예. 개요를 좀 알아야지만이 그럼요. 이해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없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쉬운 말로 가닥을 잡기가 쉽잖아요. 가닥을. 오히려. 이 가닥을 잡아야지만이 이게 어떤 점에서 뭐가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 이 수사가 작년 7월, 8월에 수사가 됐죠. 네. 그래서 다국적 마약 조직을 많이 검거를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밀반입되는 이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혐의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백혜룡 과장이 세관을 현장 조사까지 마치고 나서 이것을 당시 경찰서장한테 보고를 하고 네. 경찰청장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죠. 아, 그런데 갑자기 9월 20일경에 당시 용산서장이 백경경에 전화를 합니다. 네. 용산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괘씸하게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 그리고 22일 날 이틀 후에 있을 브리핑도 연기하자. 미리 백경정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네, 네. 용산에서 괘씸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이 브리핑 이틀 앞두고 연기하자니까 백경이 이렇게 된지 사건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건 다 증언에 나온 겁니다.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이 영등포 경찰서장이 전화를 한 거죠? 영등포 경찰서장. 그렇죠. 예, 예. 자기 직속 서장이 전화한 겁니다. 예. 직속 서장이. 네. 직속 서장이 백경경에게 그 전까지 칭찬 일색이었는데 경찰 조직이 이상하네요. 갑자기 9월 20일 날 용산서장이 백경기에 전화를 해서 용산이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 그러니 이틀 후에 있는 브리핑 연기하자. 백경정한테 제가 물어봐서 그럼 그 말 듣고 예. 증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요. 부담을 느꼈습니다. 답을 했어요. 네. 그다음 10월 5일 날입니다. 10월 5일 날 보름 후에 서울경찰청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백경정을. 네.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유는 10월 10일 날 이제 브리핑이 연기돼서 10월 11일 날 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브리핑이 5일 전에 그 브리핑 내용 가지고 와봐. 뭐라고 브리핑을 하는지 들고 가지요. 네. 가서 거기서 서울청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그다음에 백경정하고 백경지 가지고 있던 브리핑 내용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이 연루됐다라고 추정될 수 있는 내용 삭제해 3회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걸로 이제 협의가 봤어요. 네. 브리핑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다 질의를 했죠. 예. 그러면 이런 브리핑을 가지고 서울청에 가서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게 통상 있는 거냐. 백경정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예.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죠. 요즘 이상하죠. 예, 예. 여기서 이제 백경정이 사무실로 왔어요. 그날 오후에 지금 이 자꾸 언론에 등장한 조병로 경무관이 등장합니다. 네, 네. 오후에 전화로 조병로 경무관이 백경정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10일 브리핑하면 이틀 뒤에 국정감사가 있다. 근데 세관이 연루됐다고 나오면은 네. 야당 좋은 일을 시킨다. 뭐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냐? 같은 기관끼리 세관 관련 부분에서 좀 빼라. 네. 이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조병로 경무관은 아니라고죠.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문의만 했다고 이제 주장해서 서로 주장이 다른데 백경경 이야기는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다음 날입니다. 10월 6일 날 네. 오전에 인천세관 통관국장이 백일훈 경장을 만나러 옵니다. 세관에서 직접 왔다는 거죠? 세관 통관국장이 국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세관장은 서울청 갔다. 예. 인천 세관장은 서울청 가고 예. 자기는 백경장 당신 만나러 왔다 이겁니다. 따로따로 이게 따로따로 움직여서 왔다. 예. 이것은 관세청장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움직여라. 이러고 이야기해서 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통관 이국장이 하는 이야기가 백경장이 이걸 물으랍니다. 첫째, 진짜 빼주냐? 세관 부분 빼냐? 예. 빼기로 했냐? 그러니까 백경장이 빼기로 했다. 네. 이 답변하면서 그 다음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데 말이야 백불을 한다. 백불 있잖아요. 네, 그럼요. 기자들이 항상 물어보죠. 백불을 할 때 네. 언론에서 세관 연루되냐 물어보면은 난 말할 수밖에 없어. 거짓말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쓰나 이거 말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아하. 조금 있다 서울청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립니다. 네. 수사하지 마. 너희들. 수사 중단. 응? 그리고 이것을 서울청 마약 수사대로 옮겨. 어허. 수사를 중단하고 이첩보를 지시하죠. 그런데 네. 이제 서울청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이런 주장을 하죠. 사건의 규모가 크니까 일선 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청 마약 수사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네. 주장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예. 이미 수사는 거의 다 끝났어요. 대부분이 검거가 다 됐고 브리핑만 이제는 세관지검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첩할 필요도 이첩 지시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이첩 지시를 했을까? 그렇죠. 궁금합니다.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거 순수한 제 추측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추측이고 내가 이 내용을 꼭 그날 청문회 때 말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싹 가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못하고 다음 질문했는데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 추측인데 지금 브리핑에서 답변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백불에서 언론에서 물으면 답변할 수밖에 없어. 네. 요 말이 제가 볼 때는 서울청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응? 그래서 수사 중단을 했던 것 같아요. 지시를 하고 중단시켰던 것 같아요. 요 백불을 위해서 언론에서 지시하면은 나는 지휘하면은 나는 답변할 수 요 말 때문에 요 말을 통광국장이 듣고 제 추측인데 통광국장이 이 말을 듣고 통광국장이 어떻게 했으면 겁이 났겠죠. 아이고 공식 자료는 안 하는데 백불의 말은 큰일 났는데 이걸 이제 세관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세관장이 서울청에 이야기했겠지. 야 백경장이 공식 자료는 말 안 한다는데 백불은 말한다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 말에 들어가서 갑자기 수사 중단 이첩 지시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10월 10일에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했죠. 브리핑인데 브리핑 자료 보면은 세관을 언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고 해서 추정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백불을 하죠. 근데 10월 12일 MBC에서 최초로 세관 직원이 보도했다고 이게 보도를 냅니다. 보도를 해버려요. 보도를 해버리죠. 세관 직원이 의혹이 있다라고. 그러고 나서 보도가 있고 그날 또 이첩 지시를 취소를 하죠. 그냥 니들 수사해. 보도가 있은 다음엔. 근데 제가 생각도 이것도 제 추측인데. 이미 보도가 돼 보니까. 보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모독이면 그렇죠. 이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을 이첩 지시를 취소하고 이제 너희들이 수사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개원데 혹시 제가 좀 시간에서 말을 빨리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해가 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상황 이상한 점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경과에서 이상한 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수사가 6일간 중단이 됐죠. 6일간. 근데 6일간 중단이 됐고 그대로 며칠이 중단이 돼 한 10일 중단이 됩니다. 그 후 수사는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부진하죠.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고 검사가 또 기각하면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고 수사를 재개해서 세관 직원한테 휴대폰을
압수해서 보니까 깡통이야. 그것도 이전 깡통이야. 휴대폰 다 바꿔버렸어. 그 사이에. 시간 번 거죠, 뭐. 다 이게 돼버렸고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경정이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잘 안 돼. 잘 안 된 상태에서 백경정이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걸 뭐 언론에 알리려면은 네. 뭐 상소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백경정은 또 정당한 변명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까지는 차치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자천을 하죠. 지구대로. 수사할 수 일선 없는. 형사서 과장을 한 사람을 다른 경찰서,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대장, 파출소장급이죠. 네. 이를 좌천하고 감찰을 합니다. 하하. 감찰을 하고 감찰 경고를 하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채찍과 당근을 때린 것이다. 채찍은 좌천을 하고 감찰한 것이고 네. 좌천까지고 감찰까지 했는데 경고예요, 경고. 이건 당근의 입에다 물린 거예요. 예. 너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걸로 이제 경고만 주고. 경고만 주고 채찍과 당근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제 문제는 조병로 경무관은 수사 위압을 행사했다고 언론이 크게 떠들었는데 의혹을 받았죠. 불문을 받죠, 불문.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래서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네.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네. 인사혁신처에서 5년 동안 경무관 이상의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를 했는데 33명에 대해서 불문을 붙인 사람은 이 사람 한 명입니다. 조병로. 그래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확률을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더 재밌는 건 예. 경찰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감봉 2개월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얼핏 보면 세게 했는데 느껴지죠. 감봉 2개월인데 불문에 붙여졌어.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복 신청을 해야죠. 그렇죠. 15일 내에 불복 신청해야 됩니다. 네. 불복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확정이 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해 이걸로 징계를. 네. 그러면은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자, 경찰청에다는 징계 요구 의결서, 네. 조병로 경무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비로 징계 의결을 했는지 이를 알려면 징계 요구서를 받으면 알고, 그다음 인사혁신처에서는 왜 이 사람을 불문에 붙였는지 징계 의결서를 봐야 되죠. 그렇죠. 또한 그 당시에 징계를 담당했던 인사혁신처장을 제가 참견으로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사혁신청, 전 혁신청장은 아프다고 안 나오고, 그리고 경찰청 징계 요구서, 인력처 징계 의결서 안 줍니다. 인사 개인정보, 뭐 징계 요구령에서 안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네. 인사청문회법과 인사청문법에서 준용되는 국회의 증언 감정 법률이라면은 외교, 국방 이런 대의 중요한 국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면 추록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이제 의사진행 바라면서 이걸 내놔라 했죠. 네. 끝까지 주지 않고 한 장짜리 네. 경찰청에서 자기들 요약을 가서 요약서 징계 요구는 어떻게 했고 징계 의견은 왜 불문인지를 요약서를 가졌고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원본을 내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이 출석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보니까 징계 요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건 문의 금지 지침 위반으로 됐습니다. 사건 문의 금지. 사건 문의 금지. 조병로가 사건 문의했다는 거 자기 주장이. 네네. 조병로 주장처럼 조병로 주장을 받아서 그대로 문의만 했다. 네. 근데 백경정 뭐라고 했죠? 문의가 아니라 삭제 요구를 한 것이다. 어떻게 다르네요. 요거 자체가 적당히 이 표현이 제가 적절했지만 약간 마사지를 해놓은 거예요. 적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받은 인혁처에서는 어떻게 불문이 됐냐? 사건 문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그 전화는 사건 문의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불문이다. 그럼 뭐예요, 그게? 이게 뭐죠?
짜고 진 고스톱이죠. 아. 전 국민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뭐죠? 불복 신청하는 거죠. 예. 야.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그 과정을 보면서 과연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 그렇죠. 단순히 왜? 조병로가 개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지 지금 않을 우리가 거다. 예.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는 자꾸 조병로 잘못했죠. 네. 조병로가 마치 외압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중심 세력처럼 나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심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는 네. 용산 서장, 영등포 경찰서장. 영등포 경찰서장이 예. 용산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론 이 사람은 그거 안 했다고 주장하겠죠. 백경적의 주장에 따르면. 네. 네. 그 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장 지금 어디가 있냐? 대통령실로 갔습니다. 영전했어요. 용산에 가 있군요. 예, 용산에 갔습니다. 네. 용산 이야기하다 용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을 갖는 게 예.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백경정이 조병로하고 작년 10월 14일 날 대화했던 녹취록. 네.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 말이 나오죠. 예. 백경정이 네. 조병로한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 서장님 지난번에 그 용산에서 싱겁게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가지고 여차합니다라고 하니까 조문호 경무원이 뭐라고 하죠? 용산말이 또 나왔어요? 이 말 하죠. 또? 요걸 전체 또 용산? 또? 예. 용산에서 또 연락 왔는가? 했죠. 용산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라고 그런 말이 녹취가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저 주장이 또 틀리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이다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녹취가 나와버렸어요. 조병로가 유증이 돼본 거죠. 예. 요걸 다 퍼즐을 맞춰 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이 판단의 문제죠.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큰 손이 움직인다. 큰 손이 움직인다. 큰 손이 움직이는데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용산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관가에 돼서는 안 될 문제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조병로 하면서 이제 그 이종호가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종호. 그렇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람. 네. 또 최혜병 사건에 임성근 사장장 구금 로비 의혹을 받았던 이종호 녹취록에 하면은 조병로에게 별 2개 달아야 준다. 네네.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하여간 큰 손이 연관성 있어 보이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청문회 때도 이건 경찰판 최혜병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쨌든 최정점이 용산이 자꾸 언급된다. 그런데 또 수사 이첩 지시됐고 수사가 중단됐다. 네. 최혜병 사건도 경북 경찰청 갔다가 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산이 자꾸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에서 수사를 열심히 했던 박정훈 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됐어요. 보직 해임되고 백 과장은 자친다고 감찰받고 경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뭐 건재하지요. 조 경무관 건재합니다.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제가 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 사건에 관해서 신고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세요? 신고 좀 해달라고 해놨는데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 이것도 최혜병 순직 사건에 있어서는 특검법이 계속해서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그거대로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아마 이제 양분한 의원께서 이 사안에 있어서 계속 파헤치고 파고 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그러면 이 사안 어떻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행안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청문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을 청문을 해서 이 관련자들을
전부 이제 증인을 신청해서 네. 저희들이 한번 신문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구체적인 뭐 확실히 청문회 한다. 예. 뭐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토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네. 물론 이 사건은 백예룡 과장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사람, 네. 그다음에 뭐 관련자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 예. 다 관련자를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겠죠. 밝히겠지만은 또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이거 왜냐하면 수사하는 보안이기 때문에 공개가 잘 되지 않지만은 그렇죠. 국회 청문회 같은 것은 얼마든지 국민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보도 제공할 수가 있고 수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네. 수사의 어떤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어떤 명칭이 될지는 모르나 네. 필요한 절차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임성근 사단장 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된 외압 의혹도 왜 대통령이 정말 투스타 그러니까 사단장 관련된 사안까지 이렇게 경로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느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사안도 왜 용산이 이 세관의 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의혹까지 만들어내느냐 이런 의구심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의원님.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간 최혜령 사건과 요 마약 수사에 있어서 용산 관여 정도가 약간 온도가 틀립니다. 최혜령 사건에는 직접 전화했다는 사람들이 증언도 있고 또 이때 기록 이첩이란 말이 언급됐다는 증언도 있고 전화도 경로설도 전화가 있는데 요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네. 용산 관여에 있어서는 당시 영등포 서장이 백경정에 전화를 했다. 용산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요 전언이죠. 전언. 그리고 전언 또 조병로가 10월 14일 날 녹취에서 또 용산에서 연락 와서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에서 용산이 그런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은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요. 왜 대통령이 용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한직한 민생 문제도 해결 못해서 휴가 가셨더라고요 어제부터. 휴가 갔죠.